우리가 어릴 때부터 흔하게 접하는 물감은 수채화입니다. 초등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친근한 물감이지만 제대로 다뤄본 사람은 비교적 타 재료보다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입시 미술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물감이 마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볍게 다루기에 충분히 괜찮은 재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접하기도 하는 재료이죠. 수채화는 유화나 크레용과는 달리 수정이 힘들고 물을 꾸준히 갈아줘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동반하고 있지만 유화나 크레용은 그림 위에 다른 재료를 쓰기 어려운 반면 수채화는 색연필이나 유화, 크레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볍게 수채화를 사용한다면 구비할 준비물은 굉장히 적으나 제대로 수채화를 사용하겠다면 생각보다 준비물도 많아지고 가격도 저렴하지는 않죠. 수채화를 하기 전 준비물은 수채화 물감, 물통, 붓을 닦을 수 있는 타월, 팔레트, 종이, 연필 등이 있습니다. 수채화 물감의 경우 세트로 구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낱개로도 구비가 가능하니 필요한 색만을 낱개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튜브형은 짜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말려 사용하게 되면 발색이 좋지 않아질 수 있고 고체형의 경우 펜에 담겨서 나오는데 최근엔 캘라그래피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슈는 불투명 수채화 재료이고 튜브형이기 때문에 일정 용량 짜서 사용합니다. 붓은 수채화 전용 붓을 사용해야 하며 대부분 둥근 붓을 사용하게 되지만 붓의 호수별로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통은 붓을 닦아낼 수 있는 물통도 좋지만 충분한 물을 담아낼 수 있는 물통이라면 무엇도 괜찮습니다. 타월의 경우 휴지를 쓰게 되면 붓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걸레나 키친타월 등 어느 정도 내구성이 보장되는 것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레트는 가능한 물감의 개수가 많이 들어가고 착색되지 않는 팔레트를 추천합니다. 이 외에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종이인데 일반적으로 입시 미술을 거친 분들이라면 종이를 켄트지를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켄트지는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약하여 수채화를 닦아내기 힘들고 발색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입시 미술이 아닌 수채화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채화 전용지의 경우 보통 머메이드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머메이드지는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세목, 중목, 황목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부수적으로 원하지 않는 부분에 물감이 발리는 걸 방지해주는 마스킹 테이프나 마스킹 액, 그림을 완성한 후에 오염에서 보호해주는 바니쉬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적인 보조재료로 검 아라빅이 있는데 물감을 칠한 곳에 광택을 더하거나 떨어진 물감을 붙인 듯 사용하기도 하며 제한적으로 마스킹 액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채화 재료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잘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관과 숙달이 필요합니다. 수채화 그림을 참고하기에 좋은 작품은 스티븐 행크스나 쉬타워의 작품이 있습니다. 붓을 다루는 능력, 물감의 농도 조절을 숙달하며 공부한다면 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채화의 도구 재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